반도체를 적층하는 가운데 있어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를 적층하면 열이 이제 위로, 열은 이제 위로 가기 때문에 열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의 열이 적층을 하다 보면 하나의 열이 아니라 적층하면서 열이 이렇게 열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을 각 층마다 분산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열이 서로 뭉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접대도 얘기를 했지만 실리콘하고 코팅을 같이 해주는 방 코팅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욕실용 이제 그레이지용이 있어요. 실리콘 그 부분이 좀 발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뭐 균열 문제가 안 생기고 내열용 실리콘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얇게 코팅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실리콘을 얇게 코팅하고 그 위에다가 욕실용 그다음에 뭐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 기타 코팅제 것을 하고 다시 위에다가 실리콘하고 코팅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실리콘 위에다가 실리콘을 밑에 얇게 바르고 층을 만들고 위에다 코팅을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하고 그것이 마른 후에 다시 그 위에다가 코팅을 계속 유리석용 코팅제를 겹겹이 코팅을 해서 두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간에 열이 왔다 갔다 아래층 위층 뭐 이렇게 적층을 하다 보면 생기는 그 과정을 열을 차단시켜 주는 거죠. 열을 차단시키고 열의 전달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열도 이제 각 층마다 반도체마다 열도 모이면 발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성능이 저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철판 같은 거나 아니면 철근, 기타 금속 제품을 위에 이제 코팅을 할 때도 이 코팅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곁에다가 피막을 약간 형성해 주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스크래치는 나지만은 이따가 그 피막이 뭐가 됐든 간에 코팅을 한번 해주고 욕실용 그레이드 아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뭐 이렇게 코팅제를 한번 발라주고 건조했다가 다시 또 발라주고 위에 이렇게 적층해주는 한꺼번에 두껍게 하려면 균일하게 흐르기가 안 되죠. 그래서 건조시킨 후에 다시 발라주고 해서 이렇게 층을 형성해 줘 갖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코팅을 할 때도 이와 같이 건조를 할 때 여러 층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일정 두께 피막을 형성해줘서 철근이나 금속 제품을 오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강화 플라스틱을 겉에 코팅을 해줄 때 뭐 가령 뭐 차량 같은 것도 괜찮겠어요. 차량에다가 위에 그 겉에 유리석용 코팅제를 이렇게 코팅하잖아요. 차량에 도색을 하고 코팅을 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코팅을 해서 일정 정도의 두께를 코팅 두께를 만들어서 스크래치 같은 것을 방지하는 뭐 그런 기술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모든 금속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시각 장치에서 레이저 시각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지하층을 파가지고 건물도 지하층 파듯이 밑을 파가지고 거기서 회로를 넣고 거기다 다시 실리콘이나 코팅 실리콘 코팅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한꺼번에 뭉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도체 시각 장치를 통해서 회로를 지하층에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로에 두꺼운 회로를 그리고 그 위에다 다시
코팅을 하고 나서 뭐 실리콘 코팅이나 그냥 코팅을 하고 나서 층을 구분해 놓고 서로 이렇게 신호가 왔다 갔다 보통 보면은 구리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합성 플라스틱 계열의 또는 뭐 절연체를 갖다 이렇게 딱 만들면 신호가 그쪽으로 섞이지 않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이제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밑에 그 반도체의 밑에 부분에 지하층에 회로를 그려놓고 위에다 코팅을 해주거나 실리콘 코팅이나 코팅해서 층을 구분해줘. 그럼 신호는 그쪽으로 흐르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흐려요. 그 위에다 다시 이렇게 회로를 그려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랬다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견고해진 이렇게 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견고해지는 무엇을 뿌려줘 어떤 물질이든 간에 견고해지게끔 층을 뿌려서 그 위에다 다시 이렇게 회로를 그려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회로를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좀 더 얇은 제가 저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리 이게 콘센트 부품인데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 사용 이렇게 2개, 3개, 4개 하면 고장이 많이 나는 원인이 되고 최근에도 5개 이상 교체를 했는데 이게 줄에 가운데다 전체를 두껍게 해도 되지만은 가운데다가 구리선 줄을 두껍게 선을 하나 만들어 주거나 이게 꼽는데도 좀 더 만들어 주면은 그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 줄이든 2줄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은 여기다 띄엄띄엄 이렇게 동그랗게 점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구리를 이렇게 그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보조입니다. 이렇게 회로의 어떤 두꺼운 회로 위에 이렇게 구리선 줄 긋듯이 다시 회로를 그어줘서 그에 따라서 신호가 흐르도록 하는 이런 기술도 그에 따라서 신호가 이렇게 다른 데로 흐르지 않고 그에 따라 회로를 그려준 위에다가 다시 회로를 갖다 그리는 이런 기술, 반도체 기술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 3D 반도체 만들 때 트랜지스터만 있는 반도체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디선가 캐패시티가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과 같이 이런 여기서 다음과 같이 동그랗거나 네모난 부분들을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 회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에 전봇대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구리선 자체에서 뭉쳐진 부분이 신호를 중폭하거나 또는 전기를 중폭하는 전봇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섬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광섬유도 이렇게 만드시거나 동축 케이블도 신호성이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신호를 소실시켜 주지 않게. 동축 케이블, 광섬유, 구리선, 기타의 등 일반적인 전기선, 산전이나 LS 산전이라 이렇게 전기선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신호를 멀리 가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전봇대고 카패시터 역할을 합니다. 모서리에도 이렇게 동그란 것을 찍어서 여기서 신호가 소실된 이 모서리에서 신호가 중폭되어서 보통 이렇게 반도체에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신호가 소실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공의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점을 찍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을 타고 이것이 신호가 깨지지 않고 중폭이 되어서 오히려 흐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중간에 몇 개를 찍어 놓든지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전기선.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선이라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론적으로 뭐 큰 점도 될 수 있어요. 이 선의 회로를 반도체나 구리, 일반적인 전기선, 기타의 다른 선들의 전기나 통신이 흐르는, 신호가 흐르는 이런 선에 동그란 것들을 집중해서 여기서 파워를 많이 집중하고 이 원하는 것에 한 줄은 전기를 배분할 때 한 개짜리만 한 개 놓고 여기는 두 개 놓고 이렇게 각 차등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기선을 이런 컴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야. 차등의 숫자를 틀리게 하면 전기를 한쪽이 많이 축적되고 안 축적되고, 그러니까 창고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기 창고다 그러면 전기 창고의 숫자를 많이 늘리면 전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적습니까? 많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반도체에서도 회로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기술로 인해서 종이 전기선이다 그러면 전기의 굵기를 전기 피복 안에, 전기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줌으로써 전기를 보다 많이 흐르게 하고 적게 흐르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적으면 적게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적게 통제를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나 전기회사, 한전 같은 데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반도체 회로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또는 이거의 카패시타라고 전기 창고의 규모를 좀 더 크게 만들어주면, 가령 이제 이런 점이다 그러면 이 점을 왕점으로 만들어주면, 좀 재밌는 발상이긴 하지만 왕점으로 만들어주고 나면 보다 많이 축적되겠죠. 또는 이런 거를 길이를 왕점이긴 왕점인데 서로 붙어있는 채, 서로 붙은 구조로서 점을 만들어주면 여기 축적이 길이, 이 구간 때문에 보다 많은 전류를 축적했다가 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반도체 회로 하시거나 일반 전기선, 전기 배분, 이렇게 전기를 배분한 이런 거 숫자를 통해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제가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그런 전기선 안에 이제 구리선이 들어가 있겠죠. 전기 피복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된다. 그걸 이제 그래서 카패시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일정 부분 두꺼워야 된다. 구리선이. 그렇게 그 얘기를 했었죠. 전기선의 두께를 가지고 전압을 조절하거나, 전기선에 이런 식으로 동그랗거나 이런 이렇게 네모나거나 모양과 형태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개수나 또는 같이 뭉쳐있는 구간의 길이, 이런 걸 통해서 전압, 전류 양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답니다. 반도체 회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일반 전기선 또는 통신선 또 광섬유선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신호를 중폭하고 빛을 이제 중폭시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백열 전구 안에서도 이것을 신호를 이렇게 일정 부분을 이렇게 약간 두텁게 만들어 줍니다. 백열 전구 필라멘트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전기가 모이겠죠. 거기가 발열이 좀 생기긴 하겠지만 빛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열 전구 안에도 필라멘트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아니면 뭐 특정 부분은 뭐 이렇게 네모나게 처리를 합시다. 이거는 좀 일반적인 전기선에서 네모나게 표시를 해. 동그랗게 내면 상관없다 그러죠.
네모나게 표시를 해서 이것을 구리선의 두께 자체를 가지고 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네,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모터 같은 데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지면 전기가 축적되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강력한 구동을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선에도 일정 부분을 두꺼운 전기선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전류를 축적시켜서 정류장, 전봇대 역할처럼 증폭시키는 그래서 멀리 송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은 이제 구간의 길이를 늘리는 식으로 이건 뭐 길이를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걸 통해서 더 전류량을 그렇죠 많이 축적하거나 적게 축적하거나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